네, 디지털 교도소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앞서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디지털 교도소가 뭔지 설명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 그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는요, 주로 살인, 네. 성범죄, 아동학대 등의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소개글을 보게 되면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끼고 네.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네.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 때문에 네.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보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 사람들이 올라와 있죠. 네, 이 사이트에는 네. 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 네. 그리고 폭언, 폭행으로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갑질 주민, 네.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에게 위해를 가한 관련자들도 네. 올라와 있습니다. 네.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만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직 기소 전인 사람이나 재판을 비켜갔거나 네. 범죄 의혹은 있지만 재판을 받기 전인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손정우의 경우에는 그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던 네.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의 네. 사진과 개인정보도 함께 게시됐습니다. 네. 손 씨와 판사들이 함께 디지털 감옥에 갇힌 셈인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네. 나이와 연락처, 주소 등도 공개가 되는데 네. 지금까지 이 사이트에는 약 100여 명의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악성 범죄자의 직접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명분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법률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네. 그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네. 등에 관한 법률, 이제 네. 일명 정통망법인데요. 네. 그 정통망법상 이제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정통망법은 제70조에서 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방할 목적이 인정이 된다면 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비방할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 그 정통망법 등에 관한 이제 법률 위반 혐의로 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3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 강남 패치, 한남 패치 이런 무슨 패치라고 해서 일반인들 신상 공개했던 사이트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 지난 2016년에 네. 그 강남 패치, 한남 패치 등의 계정 운영자들은 네. 성매수, 성폭력 남성을 고발한다. 네. 유흥업소에서 돈을 번 것을 숨기고 제2의 인상을 산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네.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강남 패치 운영자였던 네. 정모 씨가 명예훼손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지난 3월부터 네. 인스타그램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계정 몇 개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네. 계정이 잇따라 제재를 받자 네. 지난달에 디지털 교도소가 생겨났습니다. 네. 경찰은 이제 5월부터 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을 수사하다가 최근에는 디지털 교도소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이 해당 인스타그램 운영자와 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강남 패치 이런데 실형 선고 법원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네, 그 재판부는 네. 그 정 씨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네. 다른 사람의 제보로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이상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정 씨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피해자들의 실명 및 사진과 함께 그들의 개인 신상에 대한 글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이 행위는 익명성에 기대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정 씨의 범행으로 평온한 일상이 파괴되고 네.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 씨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네.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가 발생해서 사회적인 폐해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한 네. 그 악의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네.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이혼한 뒤 양육비 안 주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나쁜 아빠들 사이트 운영자는 1심에서 명예훼손 무죄 받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1월에 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네. 배심원단이 무죄의 의견을 냈고요. 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네. 대가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네.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네.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네. 판단했는데요. 당사자 비방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기소가 된다면은 배드파더스처럼 공익적 목적이 인정이 돼서 무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이번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에는 네. 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배드파더스와는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범죄 행위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네.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네. 아직 기소 전인 사람이나 뭐 재판을 비켜갔거나 네. 범죄 의혹은 있지만 재판을 받기 전인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트의 신상을 공개하는 대상자를 네.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최근에 네. 특정인의 신상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항의를 받고 네. 삭제가 되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의 경우에 네. 형사 책임이 주어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신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네. 그 배드파더스만큼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뭐 정리를 하면은 디지털 교도소하고 강남 패치, 배드파더스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건가요? 네, 그 전문가들은 네. 그 위법성을 따질 때 디지털 교도소와 배드파더스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네.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이들 중에 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허위 사실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네. 양형 기준이 낮다는 이유로 판사의 신상을 올린 행위 역시 공익성보다는 비방의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법조계와 범죄 수사 전문가들도 운영진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그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네.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네. 민간이 개인의 동의 없이 네.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특히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영구적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디지털 교도소의 그 신상 정보 공개는 더 위험한 요소가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여기에 열광하는 현상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디지털 교도소와 배드파더스는 네.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안감에서 네. 발현된 형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성범죄 등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네. 국가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사이트가 생겨났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것 자체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